자, 제3지대 얘기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정책 경쟁도 이제 본격화됐고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장이 공약 하나를 어제 발표했는데 이게 어르신들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대한노인에서도 좀 많이 좀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혁 개혁신당 위원장은요, 어제 첫 번째 공약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던 이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상당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노인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들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라면서 이준석 위원장이 공약에 대해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준석 위원장이 당시에 그러한 근거로 내세웠던 게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이 지하철의 적자 운영에 영향 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같은 주장 허위 주장이다라고 대한노인회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이 대한교통학회에다가 보고서를 맡겼는데 해당 보고서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의 이 지하철 적자 현상과 그리고 이 노인의 무임승차와는 연관이 없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거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해당한 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잘못됐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이준석 위원장 그리고 대한노인회 어떤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서 시작했고 완전 무임으로 변경된 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하고 지하철 적자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적자나는 요인을 노인한테다가 돌리는데 지하철 노조하고 박자를 맞추는 일이지 그런 망발하는 사람이 찾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다가 무슨 공산당식이니 뭐니 이런 사고방식을 가는데 그 사람은 그 정신 이상자 아닙니까? 내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는 사이인데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고 자기 정책으로 해야지. 네, 대한노인회장이 그냥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이준석 위원장하고 좀 비슷한 나이대이시잖아요. 이 공약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정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존까지 양대 정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인분들에 대한 표를 의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꺼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용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네.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르신이라는 표현, 그리고 무임승차라는 것보다는 무상 승차라든지 네. 이렇게 듣기 좋은 단어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처음 단어부터 자극적으로 다가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수도권도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냥 지방 같은 경우는 어르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젊은 이용객들이 더 적기 때문에 이 공기업에게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부채를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데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로만 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어르신들에게 다른 형태로서 반드시 보완을 해주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일단은 이준석 위원장이 이 대한노인의 이런 반응에 SNS에다가요.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 저는 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오늘 나온 패널 중에 가장 연장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정치권이다 보니까 일단 정치권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 뭔가 주었던 거를 뺏는 거는 금기화되어 있는데 줬다 뺏는 거. 지금 우리 사정이 여러 가지로 주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재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단 말이죠. 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우리는 그렇게 추앙하고 또 좋아하지만 바로 그 대통령도 프랑스에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엄청난 그런 그 역풍을 맞기도 했는데 그거를 밀어붙여서 프랑스의 미래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이 아무래도 MZ세대, 20대에서 50대 2030 지지층이 많다 보니까 지금 노선을 지금 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또 실제로 그런 정치 공학적 계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현실론으로 가서 보면은요. 지금 지하철이 적자라는 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에 어르신들이 탔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지하철을 타면 요금을 내고 그 요금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런 그 역학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요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이 적자 운영이 되고요. 이 적자 운영을 메우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운임을 높이든지 아니면 지하철 그 노조들이 이제 그래서 노조 파업이 많은 이유가 구조 개혁을 하든지 뭐 이거밖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다 대고 이걸 어떤 식으로든 메워달라 그러는데 정부는 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도 그러면 65세의 연령을 조금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지만 건드리는 게 훨씬 양심적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이준석 그 지금 위원장이 피드백 감사하다면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준석 위원장은 다 좋은데 정치라는 거는 인식이라든지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좀 더 겸손하게, 네.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상당히 그 숙이는 자세로. 그래서 지하철 적자가 났고 이것이 젊은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어르신들 그 지금 누리는 그런 혜택을 다 폐지하는 게 아니라 소위 12만 원씩 그 패스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하철만 공짜고 버스는 또 공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합리적으로 하는 대안입니다 그랬으면은 좀 더 겸손하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자세로 설득하는, 그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머리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짤 수 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하시면서 좋은 의견 주셨고 또 우리 사회에 좀 논쟁거리를 던진 것 같아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